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위이자 연결망 이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내용이 좀 쉬워요.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쉬울 때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선지가 좀 까다롭게 나오니까 내용 정확하게 이해해가면서 독해합시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 지식은 다른 분야와 관계되지 않으면서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대요. 이것은 그동안의 과학 지식에 대한 통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라고 얘기 나오죠.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에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지금까지는 예외적 지식이기 때문에 사회 맥락에 구애받지 않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통념과는 달리 자연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 요소는 사회적 맥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인 결과물이라고 최근엔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라투르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 그러면 구성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구성주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모든 문화와 지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라투르도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구성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과학 지식 역시 사회적 맥락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소개한 것은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인데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구성주의와 같이 사회적 맥락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지식이 동등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식은 동등하지 않고 차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옳은 것은 아니다. 모든 지식이 옳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 상대주의인데 극단적 상대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뭐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단 한번 볼까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 연결망이라고 본다. 그러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 조직, 사물, 현상, 경험하는 것 모든 것들은 연관되어 있다. 연합체로 연관되어 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행위자란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진 실체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기계, 미생물, 세균, 가설 및 기술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행위자란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전체를 포함하는데 물질, 기계, 미생물, 세균, 가설 모두 다 행위자의 주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곧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정된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인다. 즉 역동성이 있다. 역동적 성격을 지니는데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다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문단에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소개했어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구성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어떤 지식이 형성된다고 보는 건데 예전에 통념으로는 과학 지식은 사회적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회적 맥락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 게 통념이었지만 최근 그렇지 않다. 과학적 지식도 사회적 맥락의 구애를 받는 것이므로 자연현상을 객관적 반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게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라투르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이론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비인간 모두를 연합체로 본다. 인간과 비인간을 연합체계로 보고 그 대상,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게 라투르가 말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면서 또한 이렇게 연합체로 이루어진 인간과 비인간 모두는 역동적 성격을 지니는데 그 역동적 성격이란 행위자 수가 많고 그 성격이 다를수록 연결망은 강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3문단 볼게요.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뭐라고 했대요? 번역이라고 보았대요.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많을수록 행위자 수가 많을수록 연결망은 강화된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 그 과정을 뭐라고 봤대요? 번역이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번역은 곧 뭐다? 연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칭하며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연결된 행위자들이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나온 말을 재진술 반복하고 있어요. 자, 행위자는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물질, 자연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모든 것의 번역 과정, 즉 통합되는 과정, 연결망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총기를 든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인간이 되겠고 총은 비인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망 속에 하나가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진술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자, 주체는 행동하는 사람, 객체, 대상, 그 다음에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 따라서 주체가 만약 인간이라면 객체는 비인간이 되겠죠. 비인간은
즉 사물은 각각의 본질을 떠나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 즉 연결망에 포섭되면서 번역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문단 성공적인 번역은 그러면 행위자 연결망이 촘촘한 것은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져요. 이를 통해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객체와 주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했다. 그럼 블랙박스는 너무나 긍정적인 거네요. 라투르에게 블랙박스는 바로 뭐니까요?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결망이 촘촘해진 것, 즉 번역된 것이니까요.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화된 번역을 통해서 아주 촘촘해진 연결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대?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을 제시한대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예가 뭐라고요?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을 제시했대요.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역동성이 사라진 것, 이것이 바로 블랙박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해요. 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즉 주체와 객체가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되 주장 자체의 한계와 무관하게 앞에 나온 말 보편적 진리로 연결된다는 거죠. 또한 그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된다. 이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나면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맥락을 벗어나면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자, 보편적 진리는 맥락을 벗어나면 안 되고 과학자가 주장하는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관계가 없고 과학자의 주장이 빈약하더라도 여러 행위자가 연결망을 이루면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다. 이 보편적 진리는 아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문단 봅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기성은 뭐야? 이미 만들어진 과학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의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라투르와 구성주의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도 있네요. 차이점은 구성주의는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하였지만 라투르는
행위자를 비인간도 포함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것이자 그 대안으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자, 그럼 근대주의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한 것이고, 라투르가 말하는 비근대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비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와 라투르의 공통점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건데, 라투르는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행위자를 인간이 아닌 비인간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 전체는 라투르가 말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기존의 통념과도 다르고 구성주의와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더라. 그것은 뭐냐? 행위자를 인간이 아닌 비인간도 포함했다는 것이고, 또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 즉 번역을 중시했고, 이 번역이 행위자의 연결망이 견고할수록 이질적일수록 더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이런 상태를 블랙박스라고 했다. 예를 들면 완성된 기술이나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이 블랙박스인데, 이때 보편적 진리인 블랙박스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학자의 주장이 빈약해서 설득력이 없더라도 또 그 주장이 다양한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보편적 진리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다만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나면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연결망을 구성한 인간과 비인간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연결망은 강화된다. 맞는 얘기죠. 2번,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고 본 구성주의 입장에서 출발했다. 맞죠? 구성주의도 사회적 연결망을 중시했고, 또 라투르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고 보았죠. 그래서 기존의 통념을 바꾼 생각이었다라고 나왔고요. 일문단에서 3번 선제 볼게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기존의 구성주의보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더 넓죠. 왜냐하면 비인간 모두를 포함했기 때문이죠. 4번,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경계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 5번 선지, 과학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기존의 구성주의의 공통점, 1문단에 나와 있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를 고려할 때 가가 뭐냐면 요거예요.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는 뭐야? 번역 과정을 통해서 총규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은, 즉 주체와 개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대상을 분리하여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촘촘하게 이질적인 것들이 관계를 맺고 있나, 연결되어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이 과예요. 그러니까 라투르의 입장,
과 보기의 입장을 비교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이 원인임을 강조하는 기술결정론과 총을 든 범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회문화 결정론이 대립해 왔다. 전자는 총이 사고의 범인이므로 총기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후자는 범인이 주범이므로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범인을 처벌해야 하고 총기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기술결정론과 사회문화결정론은 모두 라투르와 다른 입장이죠. 자, 라투르는 총기도 행위자라고 이야기하고 기술도 행위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기술결정론과 사회문화결정론은 이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선지 파악을 해봅시다. 1번 사회문화결정론과 기술결정론은 모두 범인이나 총이 아닌 기술, 그죠? 범인과 총이 아닌 기술을 고정적인 주체로 보았죠. 그런데 라투르는 고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역동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라투르가 취할 입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 2번 사회문화 결정론과 달리 기술 결정론은 비인간에 대해 인간을 우위에 놓는 근대주의에 기반한 주장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라투르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반대 입장을 보이겠죠. 라투르는 비근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3번 사회문화 결정론과 달리 기술 결정론은 각에 전시된 총과 범인의 손에 들린 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 라투르의 입장에서 보면 총, 비인간과 범인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제 4번 기술 결정론과 달리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과 총 모두 각각의 본질을 지닌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아니죠.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문제야.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 즉 사람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지 자체가 라투르와 별개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은 모두 총과 범인이 모두 행위의 능력을 지닌 행위자로서 총기사고라는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번역의 과정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라투르는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라투르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번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번역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번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되기까지 그 실행 범위가 축소된다? 아니죠. 실행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어 연결망이 연결망에 포섭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또 그 연결망을 이루는 주체가 객체가 다양할수록 더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2번 무형의 존재만 포괄하는 행위자 간의 연결을 통해 아니죠. 무형, 유형 다여 인간과 비인간. 비인간은 물질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 유형이죠. 다 포함하고 있고요. 선제 3번 보편적 진리가 개인의 주장으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나요? 보편적 진리는 개인의 주장이 빈약하더라도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행위자 간의 연결 정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4번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이해관계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그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그냥 연결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번 연결망의 성공적인 번역으로 역동성을 잃고, 그러니까 여기서 역동성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하나의 블랙박스가 된다. 여기서 블랙박스의 예로 보편적 진리가 나왔죠.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봅시다. 윗글에 나타난 라투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가리비 유생을 연구하며 가리비 양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룬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 A가 있다. 그는 실제 양식을 위해 남해안의 땡땡만으로 가 그 지역 어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A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가리비가 수집기에 잘 부착돼 어부들이 양식에 성공했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여 과학자 공동체의 새로운 지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대요. 이것이 실현되면 더 많은 어부가 A의 방법을 통해 가리비 양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험에서 샘플로 실험했을 때 가리비 유생들이 수집기에 잘 부착되었던 것과 달리 실제로 땡땡만에서 양식을 시도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 A의 연구를 실패로 돌아갔어. 그러면 라투르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가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뭐라고 볼까요? 연결망, 즉 가리비도 연결망의 객체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어부. 그 다음에 땡땡만의 연결 정도가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의 사례를 선지해서 파악해 봅시다. A에서 연구자 A만 인간 행위자에 속하나요? 아니죠. 누구도 속해요? 어부들. 이 실험에 참여한 어부들도 행위자에 포함이 되겠죠. 선지 2번 A에서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한 것은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와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다. 맞죠? 보편적 진리, 즉 라투르는 블랙박스가 되려면 연결망이 보다 견고해지면 된다고 했죠. 과학자가 제시한 연구의 한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연결망이 촘촘하면 객관적, 보편적 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3번 B에서 했으므로 B를 한번 읽어볼게요. 파스테르는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발견하여 젖산 발효 효모라 명명하고 발효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파스테르는 발효균의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발효균은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왔다. 그래서 젖산 발효 효모는 뭐가 된 거예요? 보편적 진리가 된 거죠. 보편적 진리가 됐습니다.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연결망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서 블랙박스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B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3번 B에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행위자에는 파스테르,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 맞죠? 행위자도 미생물, 이 발효 촉진하는 미생물도 또 행위자, 그죠? 주체와 객체가 된다. 다 행위자에 포섭했죠. 비인간도 맞는 말. B를 통해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 미생물이 있어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 연구가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었어요. 즉 연결망이 촘촘했던 거죠. 5번 B에서 파스테르가 미생물이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미생물이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연결망이 강화되어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어휘 A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자 여기서 A가 뭐냐면 보았다예요. 그런데 앞에 문장을 제가 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 구성하고 있는 문장 혹은 단어의 성격까지 고려해야 이 어휘 문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은 내재적 한계와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라고 할 때 이 보았다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라고 간주한다, 생각한다 라고 볼죠. 생각한다, 간주한다. 인데 무엇을 간주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은 내재적 한계와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 보았다라는 앞에 단어의 성질은 뭐예요? 과정, 어떤 시험하는 과정, 내재적 한계, 무관하다. 요거까지 앞에 나오는 단어의 성격까지 보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1번.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해보았다 라고 할 때 이 보았다는 시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야 결실을 맺어야 그죠? 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늦장을 부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진행이죠. 진행. 늦장을 부리다 가 얘는 보니 얘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 다음 그 신문에서는 이번 파업을 임금 인상 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여겼다. 자, 아니라고 여겼다. 간주했다. 일단 얘는 이 간주했다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파업, 인상 요구, 뭐 이런 것까지 본다면 가능성, 과정, 단어의 성격이 비슷하죠. 비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쵸? 행동, 그리고 비물리적인 거면서 또 행동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행동에 대해 판단했다. 요거까지 단어의 성격까지 판단했다.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정치적 신념 없이 권력만 보고 권력만 따지고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면 권력만을 따지다. 일단 단어의 성격이 틀리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행위자 연결망 이론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